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5월 첫 거래일입니다. 5월 3일이고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코스닥 폭락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일주간 너무 많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일주일 내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사실 기도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도하면 기도매매가 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저도 그렇고 주린이 여러분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었다고 딱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아니면 일부 헬스케어 아니면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을 풀로 포트에 담고 있었다면 정말로 계좌가 쭉쭉쭉 녹아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심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면서도 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포트를 싹 비운다, 현금을 100% 챙겨놓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하락한 뒤에 바닥권에서 다시 산다, 이건 정말 신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그걸 다 알면 지구상에서 떼돈을 번 이미 갑부 오브 갑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털었으면 이런 탄식, 물론 이런 후회감,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오늘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비슷하고 이 주식시장에 이미 참여한 주린이 여러분이든 고수분이든 다 비슷합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조금 더 현금화를 좀 더 했었을 수는 있겠지만 매한가지 조금 손실이 좀 덜했을 뿐이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덜 불편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양시장에서 약 1.1조 원의 순매도는 아니고 전체 매도 금액에서 요 정도를 공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공매도 금액이 이 정도 나왔고요. 이게 거의 기간 물량인데 이 기간이라는 게 외국인이 87%, 그리고 기간이 거의 한 12%, 개인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1년 2개월 동안 금지되는 동안, 중지되는 동안 얼마나 참고 참았을까 했던 게 오늘 공매도를 이 금액적으로, 이 비중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 투자가도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바로잡겠다 하면서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신랄하게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분명히 순기능의 역할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분명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아직은 사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체크할 필요한 주식 관련 뉴스, 항상 제가 3개 좀 중요한 것들을 올려놨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미국 어떤 이슈가 없었고요. 보시면 공매도 이렇게 세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공매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주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바이오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바이오, 바이오주들이 우르르 낙엽처럼 떨어졌고요. 첫날 거래 규모가 1조 원을 좀 돌파했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9,500억으로 87%를 차지한 걸로, 외국인이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서 70%잖아요. 현물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만, 역시 외국인들한테 또 개인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게 하는 이런 금융위원회 상당히 섣부른 판단력이 결국 또 시장을 훼손시켰다, 이런 얘기가 또 벌써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주들 공매도 탔기에 폭격단. 근데 오늘 철강주 중에 동국제강 어땠습니까? 급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날도 급락했고, 동국제강 물론 연초 대비 엄청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였을 겁니다. 동국제강 올해 영업이익 3천억 이상 예상한다면서 결국 지금 시가총액 2조 원대 초반을 하고 있는데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동국제강 PBR로도 싼 주식인데 그러면 비싼 주식만 공매도 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많이 오른 종목을 이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불안감, 공매도에 따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실 지난주 한 주 내내 어려웠는데 이게 조금 더 발화점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TS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150, 코스닥 종목이 1497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150개 종목이니까 약 10%를 차지하죠. 근데 이 150개 종목이 시가총액 코스닥의 50%를 차지합니다. 와우, 150개 종목이 전체 종목의 10%밖에 차지 안 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50%구나. 코스피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의 전체 종목수 몇 개입니까? 906개 중에 200개면은 약 4분의 1이 좀 안 되죠. 근데 이 20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봐도 시가총액이 30%가 넘습니다. 그래 200개 종목은 시가총액의 거의 80%인가 70%이 사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개 종목에 한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큰 종목들을 공매도의 타켓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현실상 맞을 겁니다. 코스피 오늘 거래대가 16조고요. 코스닥의 문제는 9조입니다. 10조 아래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없었다는 거, 이게 오히려 저는 좀 안전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업종은 아니네요. 음식, 담배, 소프트웨어 일부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초토화였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코스피 200이 시가총액 비중이 더 크니까 더 지수가 하락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뭐 우선주까지 하면은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덜 떨어졌고 그쵸, 이런 두산 퓨어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이런 화학 쪽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리고 SKC, 뭐 동박 오늘 리포터도 쏟아져 나왔는데 뭐 동박 수출 지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발표한 게. 근데 상당히 깨졌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비싼 거를 많이 공매도를 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때렸다, 공매도도 나왔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볼까요? 위로 삼각수렴에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지난주부터 내리막길 하면서 60일선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RSI 가열 지표가 차근차근 안전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단방에 일주일 만에 60일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RSI 지표가 지난주에 제가 가열권 월요일날 좀 위험하다, 지지난주부터 좀 이것들이 좀 조정을,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이렇게 단방에 많이 받을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열 지표 RSI 지표가 30대까지 30 중반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빠르게 가격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도 빠를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포비아, 어떤 심리적 위축,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은 조금 빠른 V자 반등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채널을 통해서 야 선동하네, 매수를 선동하냐, 이렇게 코덱스 인버스 사야 돼, 소물 매도 쳐야 돼, 야 주식도 전문 투자자 등록하면은 공매도 된다는데 공매도나 치자,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공매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주식이 오르면 무한 손실로 옵션 매도랑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60일에 이 공매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외국인 기관차를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는 저는 틀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금요일에 이어서 매도를 쳤습니다. 기관도 매도 쳤는데 다행인 건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를 안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변동성 지수 잠깐 볼까요? 변동성은 근데 오히려 내렸습니다. 지난주 야금야금 올랐던 게 오늘 장대 음봉으로 지수는 하락했는데 변동성은 내렸다. 거래대금이 내리면서 조금 이제 매수 대기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코스피를 견인했죠. 방어를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 자동차 3인방도 역시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아무리 성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얘는 고퍼주 아닙니까? 그럼 얘도 때렸어야죠. 근데 올랐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가 성장주들을 다 때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효성 3인방 오늘 어땠습니까? 또 기똥차게 리포트도 쏟아져 나왔고 저평가 뭐 PER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주사가 8%나 급등했습니다. 효성은 싼가요? 뭐 PER 관점에서 보면 쌀 수 있겠어요. 근데 지주사의 관점에서 피어 그룹 대비 비싸냐 싸냐 논리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싼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클리커 관련주 중에 최근에 조선 판가, 선주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철강이나 뭐 조선 오늘 좀 좋았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데일 관련주들 아까 효성 얘기한 거 빼고는 2차전지들 뭐 수소 관련주들 폭락했습니다. LNF도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실적 공시 나오면서 108,000원까지 갔던 게 단기간에 2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오늘 완전히 초토화죠. 신풍제약, 수젠텍 진단키트 업체들 시젠 완전히 초토화 됐고요. 셀트리온 3인방 그죠? 나름 시가총액 큰 것들 초토화 됐습니다. SK바이오파, SK케미칼 뭐 에스테팜 오늘 장중에 14% 올랐다가 거의 보합권에 끝났고요. 오르면 때린다. 이게 바이오의 정석이냐? K바이오의 국가의 공매도 국가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어땠습니까? 반도체도 최근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랠리를 했지만 지난주 한 주간에 이 한 달 만에 한 달간의 상승률을 거의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건 헬스케어보다 반도체가 나았다. 왜냐? 얘네는 그나마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PR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비주나 소재주 예전 관점에서 보면 비싸다. 이런 논리로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쳐야지 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지금의 어떤 디지털 혁신 그리고 반도체 굵기의 미국에 따른 우리나라 소재 장비주들의 다시 어떤 리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가격 조정을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이게 맥스 나온 기업들은 훌륭한 기업들은 그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공매도의 분위기에 편승돼서 나도 비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비었으면 이거를 행동하지 못했으면은 지금 다 터실 겁니까? 털고 그럼 뭘 사실 겁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언제가 바닥일지 모르는데 내가 털고 나면 내일부터 오를 건데 다시 살 겁니까? 그거 전략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좋긴 했었고요. TSK가 단기 특허 소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패소하면서 급락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까지 약했던 게 오히려 TSK는 반등이 나섰고요. 얘도 어떻습니까? 정말 회사가 훌륭하다고 했지만 PR 관점에서 아무리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소재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저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 이런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또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이 기업은 이 정도 가격이 하락했으면 충분히 사도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핸드셋도 역시나 어렵고요. 우주항공 5G 계속 약세입니다. 4월달 내내 약세인데 또 때려 맞았고 5G 방송통신 장비주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수주도 지연됐고요. 상당히 미국에서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늦어졌고 실적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먼저 올라간 대표적인 고평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부활한 공매도 첫 거래일 1조 원 넘었습니다. 이거 팩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리적 위축, 차익 실현 지난주가 그랬다면 현실화된 공매도가 오늘 시작인데 금일 전체 매도 금액 비중이 87%가 9분의 10이 10분의 9가 외국인 개인 투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했다는데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정말 이게 이빨린 사탕이 이빨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비했습니까? 대주 담보 비율 외국인 기관은 105%입니다. 개인은 140%예요. 지금 신용융자 이런 비율과 비슷하고요. 무기한 공매도 가능한 외국인 그냥 사놓고 공매도
대차해서 공매도 해놓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나. 물론 올려면 얘네도 손실 보겠지만 바스켓으로 현물을 뭐 대한민국의 거의 주식의 60% 이상 담고 있는 외국인이 그냥 뭐 공매도만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한테 60일 기간 투자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공매도 쳤는데 60일 동안 내내 올랐어. 그래서 기간 연장 못했더니 증거금 105% 못 맞춰가지고 140% 못 맞춰서 던졌더니 그때부터 내리는 겁니다. 이게 개선인가? 역시 신용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기간을 줬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2차전지, 통신장비 비싸다고 평가받는 주식들, 개별 주식들의 하락률이 지수보다 높았습니다. 당분간 이런 변동성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언제가 저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일은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매도 속에서도 개인이 계속 사주고 오늘도 샀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성장성이 멈춘 게 아니고 전기차 시장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공매도가 시작돼서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라고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지금 고평가지만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한데 기업의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공매도보다 그 성장을 보고 매수 세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기게 되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단기간에 많이 올렸던 주식들이 성장주들이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싸졌다고 생각하면은 외국인도 기관도 공매도보단 다시 싼 가격에 살려고 한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충분히 싼 가격이 되면 충분히 덤비는 세력들이 또 나온다는 거고요. 며칠 하락해서 일주일 전에 던졌으면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 이미 안 던졌고 이미 포트가 많이 깨지는데 종목들은 시퍼러니 마음은 아픈 겁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프죠. 주린이는 다 아픕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생각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요?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또 투자의 어떤 그쵸 전적으로 뭐 사라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을 지금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좀 사시면은 좋은 기회인가 아닌가. 반도체 종목들 장비주들 충분히 이제 가격들이 싸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살만한 가격이다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되 너무 뉴스에 네이버 증권 게시판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 오늘 기사 제목에 이거 아닌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볼 게 없어요 기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오늘 뉴스에 그렇게 적은 건데 주식 투자를 어차피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니라면 공매도 시장이 다시 재개가 되기 전에 옛날 시장도 보면 오를 종목은 계속 올랐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올랐고요. 아무리 PR이 비싸도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린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도 힘들고 아까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픈 시절은 또 고통을 겪으면 성장주들은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의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녁은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